여자농구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여자농구의 귀염둥이, 알러브 바스켓볼의 귀염둥이, 저 원디와 함께하는 볼륨을 높여요 시간입니다. 볼륨을 높여요 5번째 주인공이죠. 수리수리 마술이 아닙니다. 쓰리쓰리 3포인트 KB스타즈 강희슬 선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스타즈 강희슬입니다. 네, 강희슬 선수. 사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KB스타즈를 약체라고 평가하는 그런 세간의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진짜로 사람들 말처럼 꼴등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비시즌을 치르면서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훈련을 정말 많이 했고 그 훈련들이 결과로 조금씩 나오니까 생각보다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생겨서 자신감 있게 시즌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시즌이 개막을 하니까 홈 연승 최다 신기록도 깨고 그냥 그 사람들 예상을 깨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나 저 사람들이 다 우리를 약체로 평가하는 저 예상을 꼭 깨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시즌 개막전도 정말 이기고 싶고 홈 개막전도 정말 이기고 싶고 우리 진짜 준비 잘한 거 정말 보여주고 싶다 막 이런 목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볼륨을 높여요. 네, 이 영상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영상 좀 있어요? 101개 넣었던 시즌 나올 것 같아요. 3점슛 101개 넣었던 게 과연 강희슬 선수가 생각한 이런 영상들 오늘 볼륨 높여에 있을지 저희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2013 WKBL 신입선수 선발의 드래프트장입니다. 이때 누구야? 저기 드래프트 4글자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누구야 이게? 머리가 왜 저래? 지금 제가 교정을 해가지고 저 때 얼굴이 조금 제가 저 때는 조금 쑥스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때 저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원래 이제 이 시기에 하나은행이 이제 창단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제가 우리은행을 갈지 하나은행 갈지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애들이 막 야, 너 어디 갈지 모르니까 빨리 준비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드래프트 1순위에 지명이 되고 나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1-4, 1루 시즌 프로 3년 차부터 약간 급격히 좀 성장을 했잖아요. 많이 뛰고 하면서. 지금도 제가 슈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저와 같이 농구를 했던 세대 친구들은 슈터의 포지션을 가지고 뛸 거라고 예상한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입단도 포인트 가드로 입단을 해가지고 약간 처음에 조동기 감독님도 저를 1번으로 쓰려고 하셨고 했는데 박종성 감독님 오시면서 완전히 틀었죠. 근데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때 슛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비시즌 때 막 1시간씩 2시간씩 더 하고 뭐 울면서 슈팅 연습을 했는데 결과로 나오니까 재밌었어요. 재밌고 신기하고. 근데 이날 경기는 또 어떤 경기인지 기억나세요? 네, 3점슛 8개. 맞아요. 이 정도 연차의 선수가 3점슛 8개를 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때 그냥 어떻게 저렇게 던졌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저 봐요. 정은 언니 봤어요 방금? 리바운드 할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박스아웃 잘하고 열심히 하는 김정은 선수가 리바운드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네요. 그때는 언니가 패스를 주고 진짜 저희가 슛을 던지는 것 같으면 백커트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언니가 진짜 요즘도 자주 하거든요. 수리야 너는 내가 주는 거는 진짜 잘 넣었었어 이러면서 나 그래서 너 때문에 너 슛을 때 리바운드 안 들어갔잖아 안 들어갔잖아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기록을 또 보면은 이 시즌의 3점슛 성공률 기억나세요? 47%. 맞습니다. 47%로 1위였는데 이 기록이 지금 단일 리그 도입하고 아직도 한 번도 안 깨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는 열심히 뛰어서 슛만 쏘면 됐어요. 스윙도 사실 잘 안 돌고 근데 감독님이 리바운드 잡으면은 총알같이 코너로 가서 뛰어! 이러면은 총알같이 코너 가서 서 있으면은 토마스 선수, 오디세이 심스, 정은 언니 뭐 다 지연이도 다 그냥 무조건 슈터를 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슛만 쏘면 되니까 이렇게 노마크도 되게 많이 났고. 그렇네요. 진짜 벌써 저기 가 있네. 호흡이 고른 상태에서 던지니까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해요? 호흡이나 이런. 그렇죠. 숨이 차면은 힘이 좀 딸리니까. 그리고 저 때는 어리니까 뭐 힘이 딸리는 걸 알겠어요. 이때가 몇 년이죠? 몇 살이죠? 22살인가 1살인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강희슬이 생각하는 슈터로서 가장 필요한 거. 기억력?
어떤 기억력이요? 기억력이 짧아야 돼요, 슈터는. 10개를 던져서 10개가 안 들어가요. 예. 근데 그걸 계속 기억을 하고 있으면 11개째도 안 들어가요. 10개가 안 들어가도 가장 중요할 때 하나 넣어주는 게 슈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짧은 기억력, 그리고 뻔뻔함. 짧은 기억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슈터를 꿈꾸는 지금 뭐 학생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보고 꼭 기억해야 할 꿀팁이었습니다. 이날도 야, 슛 터치가 진짜 진짜 잘 놓는다. 좋겠다. 좋겠다. 진짜 요즘에 이 슛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1cm만 떨어져도 던지는 거침없는 강희슬. 그때 그거죠, 101개. 맞습니다. 아까 유난이가 핸드폰 오는 거 보고 생각했어. 이때 그런 패턴이 없어요. 근데 염윤아 선수? 네. 이게 그런 패턴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런 움직임도 없었거든요. 이거. 이 시절에는? 근데 갑자기 유나 언니가 저한테 네. 오더니 쏴! 이러면서 막 주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의 공격 패턴이 저희가 없는데 언니가 저를 슛 쏘라고 네. 이 모든 선수들이 제가 슛 100개를 넣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전반전에 이제 이렇게 많은 슛을 넣고 아마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하나 남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모두가 저한테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만 넣으면 돼. 이러는 거. 제가 제발 저한테 그만 얘기하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넣고 나서 진짜 다들 너무 좋아해 주니까 진짜 전날 경기가 진짜 고마웠어요. 제가 어쨌든 저의 기록인데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줬어요. 저보다. 그렇게 이제 2122 시즌을 앞두고 KB스타즈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많은 팀의 러브콜을 받으셨는데 왜 KB스타즈를 선택하셨는지? 이적을 했으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진짜 제일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옮긴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제일 저를 간절히 원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제 KB스타즈로 이적하시고서 네. 박지선 선수와 역대급 원투펀치를 자랑하면서 프로 데뷔 10년 만에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날 이제 경기를 보면은 네. 다른 선수들은 잘 안 오는데 저만 울었죠. 저만 진짜 거의 오열을 그냥 모르겠어요.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너무 기뻐서 그랬던 건지 그냥 눈물이 그냥 너무 났어요. 선수들 표정도 강희선 선수 울고 있으니까 놀려요. 야, 쟤 운다. 약간 그런 표정이거든요. 근데 저 우는 거 보고 민정이 갑자기 울어요. 김민정 선수. 따라 울어요 갑자기. 우리 울고 있으니까 예은이가 막 저 언니들 운다고 막 딱 그런 놀리고. 표정이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플레이오프도 잘 못했고 네. 1, 2차전도 득점이 막 저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3차전 때 들어갈 때 그냥 마음가짐이 나 이번 3차전 무조건 내 손으로 끝낸다 막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올 거야 했는데 이제 경기가 좀 잘 풀렸죠. 이날 32득점을 넣으면서 진짜 본인의 손으로 결국 끝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우승을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되게 약간 허무한 느낌도 좀 들었어요. 이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우승했구나. 와 이제 끝났네? 약간 이러니까 약간 좋았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허무함도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이 되게 복잡해요. 기분이. 진짜 평생을 원했던 꿈이면서도 딱 진짜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와 진짜 우승했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있구나. 네. 이런 것까지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박지 선수가 없었던 2022-23 시즌이었는데 박지 선수가 이제 건강 문제로 좀 이탈을 했었고 갑작스러운 공백이 있는 와중에 강희선 선수 또 이석증이 있었다고요? 네. 신발끈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넘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석증이 이제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몸의 중심도 잘 못 잡고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술병 난 것처럼 누워있으면 이렇게 세상이 뒤집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누워있으면 그냥 들어요. 침대가 막 뒤집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이러지? 선생님 저 너무 술병인가? 어지러워요. 술을 안 마셨는데 무슨 술병? 전날 혹시 내가 마셨나? 나도 모르게 마셨나? 근데 그걸 모른 채로 삼성 경기를 뛰고 다음날 쉬는 날에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석증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볼륨을 높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근데 그런 게 저희의 평가하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여지는 걸로 평가받기 때문에 티내지 않고 해야 되는 것도 저희 몫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즌에 이제 굉장히 또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이날 경기는 좀 기억나시죠? BNK전. 네. 30점 20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또 연장전에 가가지고 결승 거저비터까지 넣거든요. 이게 원래 예은이었나 누구랑 역투원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 혹시나 스위치를 하거나 네. 네가 밀려서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냥 다 비켜줘. 그냥 내가 마지막에 일단 내가 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르겠고 그냥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네. 그냥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넓혀줘라고 했는데 네. 이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런 얘기 하고 계시는 거죠? 저 때는 넓혀? 제가 못 넣어도 네. 잡으면 바로 트랩을 가야 시간이 그래도 혹시나 여기서 약간 드리블해서 네. 살짝 놓쳤어요. 그쵸? 놓쳐서 엄지도 약간 멈춘 것 같아요, 같이. 오히려 봐봐요, 보세요. 제가 놓치면서 네. 엄지가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네. 슛을 좀 편하게 쏜 게 아닌가. 의도치 않게. 네. 엄지도 이 상황에서 슛을 쏠 수 없는 자세잖아요, 사실. 타이밍이. 페이드웨이처럼 하고. 제가 또 버저비터를 잘 넣어본 경험이 없는데 아. 이렇게 완전히 경기를 이겨버리는 네. 버저비터를 넣은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우리 시즌이 됐습니다. 강희수 선수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는데 네. 좀 그런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처음에는 수비나 리바운드 뭐 이렇게 스크린을 해서 선수들 동료를 살려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받아들이기에 나는 아직 31살이고 한참 농구 잘 될 나이고 난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리고 비시즌 때 정말 몸이 좋았고 예. 연습 경기 정말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냥 제가 리바운드를 많이 잡고 수비를 해서 저희가 이기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예전에 아까 101개 넣었던 걸 얘기할 때 윤원이나 모든 팀원이 저를 슛 쏘게 해줬다라고 한 것처럼 그 역할을 제가 그냥 하면 윤정이가 슛을 쏠 수 있고 예은이가 제가 리바운드 잡아서 빨리 패스를 뿌리면 예은이가 속공을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런 역할도 또. 예전에는 강희 선수가 리그 최고의 슈터였다면 이제는 슈터에서 좀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강희 선수가 저거를 내가 리그의 최고 슈터면은 저거를 내려놓기가 진짜 쉽지 나 그냥 빨리 가서 슛 쏘고 싶을 텐데 코너로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지고 슛 쏘고 싶을 텐데 저거를 내려놓고 리바운드를 달려가는 모습이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슛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인데 제가 슛을 요즘에 잘 안 들어가니까 리바운드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다른 걸로 만회를 하고 이 슛을 쏘기 위해 선수들이 저를 위해서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선수들이 슛을 쏘기 위해 내가 또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강희수 선수의 굵직한 기록들이거든요. 역대 최연소 3점 슛 400호, 500호, 600호, 700호. 강희수예요. 내가 생각해도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 그런 3점 슛 다른 여러 기록들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한 시즌 100개 넘은 거랑 예. 47%? 그 두 개는 진짜 좀 자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래도 47%를 찍으면서 어쨌든 제 이름을 알렸고 예. 100개를 넘으면서 어쨌든 이 기록에 남을 만한 네. 이름을 이제 남길 만한 기록을 세웠다는 게 좀 제 스스로 좀 그거는 자부심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자농구 역사, 3점슛 역사에는 다 강희수 이름이 새겨지고 있잖아요. 그게 제 목표긴 해요. 3점슛 관련된 별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 뭐가 있어요? 강희 3포인트? 강희 3포인트? 네. 그런 어떠한 선수를 빗대는 것보다는 저만의 별명이라서 강희 3포인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판 커리. 아이씨,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찐으로 나 죄송해요. 인성 논란 나오겠다. 곤란해.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높여 5번째 게스트 강희수 선수의 영상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못했던 핑계들도 많이 대고 요즘 슛이 좀 안 들어갔는데 잘 들어갈 때 영상들 보면서 내가 저렇게 슛을 잘 던졌었구나 하면서 좀 자신감도 찾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재밌게 영상 보고 인터뷰했던 것 같습니다. 강희슬 선수의 지금 시점에서 3점 성공률이 25%거든요. 커리어 로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기점으로 올라간다면 저희 볼륨을 높여요. 지분 높죠.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올라갈 때마다 저희도 같이 박수 치면서 네. 볼륨을 높여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희슬 외치고 같이 파이팅하면서 끝내볼까요? 네. 네. 강희슬! 강희슬 하고 이렇게 화이팅 이렇게 하자고. 다시 할게요. 그러면. 네.
강희슬. 아니 강희슬하고 화이팅 하죠. 강희슬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타이밍 못 잡겠잖아요. 예. 강희슬. 화이팅!